토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교수님 토론입니다. 예, 10분에서 15분 정도 넉넉하게 쓰겠습니다. 예, 김영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발표를 들어서 상당히 많은 영감을 가지고 대구 경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구 공감연대의 멤버입니다. 오늘 주체가 강주 공감연대에서 애정이 갑니다. 그리고 또 안동에 다음 주에 25일 날 중국 공권운동 대회가 열리는데 거기도 제가 참석을 합니다. 그때 또몇분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할 내용은 우선 이민혁 교수님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영감이 있는 내용 같습니다. 물론 대구 경북이 조금 다르고요. 그렇긴 하지만 우선 통합했을 때의 기대, 통합을 했을 때의 문제, 통합을 안 했을 때의 기대, 안 했을 때의 문제, 이거를 비교로 해보고 일부 과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틀에서 대구 경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의가 되는 이야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구 경북에서 어떻게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통합과 관련해서 이완호 교수님은 조금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과연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개정과 관련되어서 통합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좀 이야기하고, 좀 더 시간이 있으면 국가적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시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논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 가지로 강주, 전남 이야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은 2020년도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면 전문가들을 모아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모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공론화위원회 기획위원장을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1920년, 21년 당시였는데 아시다시피 그때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우선 공론화위원회 자체의 기능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줌회의를 하고 이렇게 되는 방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론화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또 충분한 설득과 토론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지방선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그때 접었습니다. 접으면서 접는다기보다는 정치적이 끝나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또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다시 재개하겠다라는 하는 단서를 받아서 그때 공론화위원회가 우선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지방선거가 되어서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경북지사는 이철호 지사 그대로 했습니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되면서 일성이 그 쓸데없는 짓이다,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논의 자체가 완전히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통합 이야기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가 또 작년 봄 정도에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그 이유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또 홍준표 시장이 통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통합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통합 논의의 결과를 보면 이철호 지사는 이런 주장을, 홍준표 시장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대구와 경상북도가 통합되면 통합자치단체장이 생길 텐데 통합자치단체장은 뭐 확실한 권한을 주고 자치제,
시국은 기초단위 자치를 없애버리는 방식, 이걸 이야기해서 2단계 행정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있고 또 대구특별시도 대구시가 있고 기초 자치는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2단계로 줄이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시겠지만 통합을 해서 거기에 막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이렇게 부여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지 않는가 싶습니다. 뭐 시민사회단체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도 말이 안 된다, 이철지사도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또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게 작년 7월인가 8월인가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산이 되다 보니까 이걸 또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로 이제까지 쭉 해오던 것들 있기 때문에 중재를 했는데 중재 결과는 또 이런 거였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하는 2단계 행정체제는 3단계로 하고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특별법도 이제 중앙정부가 제안해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두고 그 대신 통합자치단체장의 권한, 그 행정권, 재정권, 인사권 이런 것들을 주고 기초단체의 자치 문제는 형식적으로 두고 그 자체 언급을 완전히 쑥 빼버렸습니다. 특별법에. 그러니까 특별법 안의 내용에 보면 자치라고 하는 부분이 쑥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통합의 결과는 통합자치단체의 권한을 키우는 방식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뭔가 좀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사회단체는 이건 뭐 시장이 새로 나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니까 안 된다. 지금 공론화위원회는 뭐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더라도 주민투표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또 홍준표 시장이 주민투표도 무슨 주민투표 돈만 들고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 주민투표도 안 되고 의회에 주민자치법에 보면 의회를 통과하면 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이 통합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구시장이 앞장서서 의회에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경상북도는 약간 더 복잡해서 이 지금 제안돼 만들어진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이 의회는 아직 통과가 돼 경상북도에는 통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요즘한 상태로 최근에 또 지금 정치적 상황이요 이것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데 오다가 이렇게 체크를 보니까 또 홍준표 시장이 어제 오늘 뭐 통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혼란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합과 관련해서 이 자칫 잘못해버리면 통합된 통합단체장만 키우고 그 명분만 살리고 지방자치 문제는 굉장히 소홀하게 취급되는 아주 대표적 사례가 지금 대구 경북의 케이스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이게 단체장에 맡겨놓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공론화위원회는 주민투표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는 대구 경북 우리 손으로라고 하는 시민사회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논의를 시민사회 단체에서 지자체 단체장과 행정 공무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이 문제를 체크를 하고 특별법 문제도 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사와 시장이 만들어 놓은 특별법은 굉장히 문제되는 점이니까 오늘 그 특별법을 와서 좀 되어드리는 게 맞지 싶은데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됐다라고 하는 좀 사례를 대고 지금 행정 통합 특별법을 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 특례를 270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특례를 270회. 기본적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하고 있는 사업들의 그 사업들을 거기 다 넣어서 이걸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 특례를 요청을 해서 이게 대북이 특례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희들 보기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형태의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냈다 이런 말씀을 우선 하나 드립니다. 개헌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 의리선으로의 이 개헌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개헌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자치권이랄까 이런 것들이 법률로서 특별법으로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헌을 이 통합과 관련해서 필수충분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개헌 문제를 접근을 하자. 지금 개헌 문제도 이 중앙정부 권력 개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적하다시피 그게 어차피 수도권 엘리트, 정치 엘리트들 간에 안에서 배분되는 문제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력의 조정 문제는 거의 지금 이야기되지 않습니다만 그게 이제 2017년도 문재인 정부 시절의 개헌 논의가 또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지방분권 개헌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태는 개헌과 관련해서 지방적 지금 대통령 계획에 대한 문제 의식이 굉장히 지금 강한 상황이니까 그것하고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의 권력 개편 문제를 동시에 이슈로 삼아서 개헌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주장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대구경북의 의리선으로 기본적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이미연 선생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통합을 해서 뭘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 지금 동아시아 전체에 계속 상승되고 있는 이 국가주의 문제의 극복이라는 것도 하나의 지평으로 삼아야 됩니다. 통합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조금 축소시키고 자치 권한을 조금 키우는 방식으로 해서 이 동아시아 전체의 국가주의의 상승 분위기를 조금 대한민국이 좀 주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 또 스케일링 효과 이런 것도 있지만 국가주의 문제를 국가주의 폐단을 극복하는 방향에서도 조정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대한근대화라고 하는 이 관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 통합 논의가 이명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남북권 경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좀 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대구 경북 정말 근데 내가 센스가 형광등인 것 같습니다. 요즘 LED 등으로 좀 빨리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스위치 넣고 한 3-4초 이상 지나니까 전원이 들어옵니다. 예, 이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대구 경북이 아주 그 중간 진행 과정, 배경 이런 것들이 좀 모호하긴 하지만 그 진행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중간에 제동이 많이 풀리고 간다 싶은데 그게 또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나중에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대 나승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광주 전남 미래비전하고 광주 공감연대 공동으로 이렇게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그 좋은 결제와 더불어서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광주 전남의 뒤에 보시면 35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광주 전남 통합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한 그런 중심으로 해서 발제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왜 지금 그러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MB 정부 때 광역경제권 논의가 있었고, 그걸 실질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 산업 육성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경제권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러한 그 광주 전남 통합이랄지,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지금 그 최근에 많은 그뭐 국토부랄지 산업부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역의 어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통합이 답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제가 여기서 있습니다만 우리가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인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런 인구가 이제 인구 비중이 이제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2020년에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 절대 인구 감소는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이제 저출산과 맞물리고 고령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신 그런 부분에 2022년에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는 우리 태어난 분보다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계속해서 이제 인구가 감소되는 이런 부분들은 일본에서는 2008년도에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도시권과 비도시권.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나고야라든지 그다음에 간사이권, 그다음에 도쿄권 해가지고 거기를 도시권으로 보거든요. 그 위에 지역으로 보면 그 차이가 이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동경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고요. 반면에 이제 나고야나 간사이권 같은 경우는 현상 유지입니다. 근데 반면에 지방은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결국은 그런 축소사회의 영향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이 결국은 지방에서 극명하게 이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지방에 사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지방의 문제고, 이 지방의 새로운 부분들을 우리가 도입하지 않으면 일본과 같은 것은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지역 경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리고 더불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은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극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2015년이 왜 중요하냐? 지방에 있는 청년층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게 이제 국가 문제로 되어진 것이고, 결국은 일본의 2008년 절대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부분에서 동경이 결국은 지방에서 나타나는 생산성 감소 이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느냐? 커버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왜? 일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성장률이 이게 1%, 0%입니다. 올해도 이제 거의 0% 가까이인데, 그게 왜 그러냐? 수도권이 잘 나가서 아니라 지방에서 노동 생산성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다 더 잘 사는 그런 지역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역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중장기적인 국가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이제 초강력권에 대한 많은 지방 수도권에서도 이 부분에 특히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에 GRDP 역전 현상은 이미 2015년도 정도에 나타나게 됐고요. 그 부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있어서의 취업자 비중도 마찬가지 2015년 이전으로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일자리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고 이런 일자리하고 갖게 되는 것이 결국은 수도권의 많은 일자리, 특히 젊은 여성이라든지 이런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젊은 층이 대거 유출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와중 속에서 이런 통합의 문제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 국제경쟁력을 경쟁력을 갖는 필수의 문제인데 결국 이제 굉장히 이 부분들이 합의하기가 어려운. 총론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나 강론에 들어가면 어려운 상황. 그래서 아까 대구 경북에서 많은 부분에서 총론적 엄청난 시도가 있었잖아요. 2000년부터 그게 폐지되고 안 되다가 다시 또 꺼내 나오고 하는 부분 중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다 인식하고 있으나 그 강론에 들어가서 그걸 실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련의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구 경북에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6년에 선언한 거잖아요. 출범하겠다. 라고 이제 선언까지 한 것으로 뉴스에서는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만은 그러자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산은 불격을 하려다가 그게 아니라 우리 그냥 부산하고 경남만 우리가 통합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충청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왜? 수도권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충청권은 이미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연합 형태의 충청권 연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를 만들어서 거기는 원위가 이미 이제 행정적으로 거기가 가장 빠른 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부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 안 되고 정치적인 문제로 뭔가 해결하려다가 안 되지만 실은 가장 현실적으로 통합의 필요성을 느꼈던 이러한 충청권은 이미 행정적으로 통합의 그런 토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왜 그러냐? 그 부분은 수도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쪽에서는 교통통합을 통해서 그런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하자라고 지금 추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근에 보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그 행안부에서 이 그림에 나온 것이 행안부에서 뭐냐면은 그 미래적인 행정체제 개편의 자문위원회 미래위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공고사항을 냈습니다. 거기 공고사항에 보시면 제 보면 36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한 인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성장 거점을 구성을 하고 이걸 통해서 다급체제를 형성하겠다. 그리고 자치단체 통합 연계를 통해서 경쟁력 강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그 계층 간의 기능 보호도를 통해서 행정 효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체계 개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호탄이라게도 다음이 아니고 다음 정권에 누가 어떤 부분이 정권을 잡든 간에 실은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저성장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가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주민들도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미 계획까지 나와 있어요. 대구 경북은 그 지금 2026년 출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돼? 라고 하는 계획까지 이미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그런데 광주 전남 지금 뭘 어떻게 가? 단어만 알고 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에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행정개혁을 한다 그러는데 뭐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우리 따라가는 식이 되겠죠. 강주전담 따라가게 되면 후발주자는 아무것도 가져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후발주자에 또 훅 뒤쳐져서 그냥 거기에서 했던 이런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강주 전남 호남권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세대뿐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뭘 남겨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MZ세대는 저희 베이비 세대하고 극명하게 다릅니다. MZ세대는 저는 발로의 투표를 한다고 봅니다. 편하고 좋고 자기가 유리한 곳은 그쪽으로 다 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런 근거랄지 그런 모델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호남권 어떻게 보면 많은 지금 있는 그 모든 기업이나 이런 여건들이 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증명하게 되고, 그때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게 저는 호남권이라고 보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요, 이제 37페이지 이제 과제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강주전담에서 저도 이제 그 통합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제가 이제 참여도 했습니다만은 다 해서 누가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용역을 맡기자. 뭐 용역을 어디에 맡기냐? 그럼 강주전담 연구원에 맡기자. 과거에는 강주전담 연구원인데 연구원에 맡겨요. 이 연구원에 맡겨가지고 몇 억씩 해가지고 연구 결과가 공유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왜 없을까요? 다 정치적인 그런 당리당략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지역을 이게 이제 한 발짝도 갈 수 없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근데 또 이번에도 또 통합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맡기고 있어요. 계속해서 용역만 하고 있습니다. 용역만 해요. 계속. 아무런 결과 없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파리스 믹스를 해야 된다는 것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탑다운 방식과 버튼업 방식이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뭐냐? 버튼업 방식이 아닌 탑다운 방식으로만 계속해서 논의했어요. 계획하고 그냥 탁상공론만 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주겠지. 그럼 도지사와 시장이 결합해서 그 오다 내려주라. 아니면 정부에서 그냥 빨리 만들어줘. 그럼 우리 그냥 따라갈게.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탑다운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 대부분이 그래요. 버튼업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버튼업 방식은 이미 탑다운 방식에서도 이제 대비해 보면 특히나 이제 산악권 부분에서 강주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산악권 그 메가시티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오늘 또 발제하는 부분에서도 우리 이민호 교수님도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도시권을 형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5군데의 도시권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강주 인근, 동부권, 서부권, 그리고 이제 산악권 메가시티에서는 전북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익산하고 전주를 중심으로 한 거하고 군산 그거를 중심으로 도시권을 만들어야 해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런 그 도시권들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 지역 다 발전시키겠다. 지금같이 자원과 모든 불확실성이 이렇게 그러한 부분에서는 정부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착각하는 것은 정부가 다 해주겠지. 정부 돈으로 다 해보자. 정부가 무조건 하면, 지금까지 정부 돈으로 혼상해가지고 된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은 이 지역은 이것이 왜 지금 이 수도사에서는 중요하냐면, 시장의 힘을 활용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도시권이냐?
시장의 힘을 활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가 필요하고 제주도가 필요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지금 그 메가시티 비전이라든지 계획들이 다 말만 하고 실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정부 돈으로 다 도시 지어주라, 뭐 해주라 다 하고 있어요. 제가 대구 경북 계획도 봤거든요. 거기는 남동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그 중추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 대부분의 뭐가 정부가 도시를 형성을 다 해주라는 거예요. 도시 형성하면 여러분 공동도시, 혁신도시 해봐. 도시라는 것은 30년 이후에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의 정부 돈만 가져다가 투자해주면 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시장의 힘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권을 형성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일본의 연계 중추 도시권을 형성하는 그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에 보면 거기도 하다가 2008년 거기도 각자 n분의 1로 해가지고 자립 도시를 만든다고 하다가 안 되다가 2008년에 절대인구 감소하면서 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도시권 형성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자라고 하는 시장의 힘을 활용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만든 것이 연계 중추 도시권의 그 전략입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로는 경제 전체적인 그 도시권의 경제 성장의 경위를 명확합니다. 두 번째, 도시기를 직접 하고 강화를 시키자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 도시권에 있어서 생활 서비스 기능을 어떻게 해서 사회질을 이 세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각각의 지역들이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장점들이 무엇인가를 제시를 하고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협약을 맺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이미 있는 축적되어 있는 자원을 발굴을 해서 그 발굴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걸 협약을 맺어가지고 비전을 만드는 겁니다. 액션 플랜까지 이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인식하게 되고 그 부분들을 알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한다는 거죠. 결국은 탑다운 방식에 해도 사상무각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계획을 한번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뭐가 이득이 있고 뭐가 그 손해인가를 이 민간에서 공감하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의 도시권의 어떤 형성을 위한 예를 들어서 강주 도시권을 일종의 아까 이민규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각각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했을 때 아까 이제 그 ABC 있었잖아요. 우리가 도시권 형성했을 때 우리가 뭐가 이득이 있고 뭐가 우리가 이게 불편이 있고 아니면 피해가 있고 그렇다고 했으면 우리가 자원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각각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이루어낼 것인지를 비전을 설정을 하고 그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려면 강주에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분이 안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목포 도시 그 인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수 그 다음에 광양이랄지 거기 권역도 마찬가지. 일단은 그 부분들을 해놓고 그 연계 부분들을 통해서 함께 이 부분들을 가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하자는 거예요. 이 부분, 예를 들어 이 부분만 합의를 해갖고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강주 전남지 인근에 있어서 계획 한번 세워봐. 예를 들고 저기 목포나 무안이나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거기에 뭘 한번 해보자. 이걸 그 뭐가 아까 ABC 있었잖아요. 이민우 교수님 했던 것이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탑다운을 할 것인지 연계형을 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준비도 되는 건데 우리는 계속해서 탑다운만 생각을 하고 탑다운에 있어서의 어떻게 되지?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팔레스 믹스에서 상향식과 탑다운과 버튼업 방식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이만 토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